우리가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잘 살아야 되죠. 근데 어떻게 잘 사냐? 경쟁에서 이기겠다 이게 아니고 말 그대로 얼음판의 두께를 두껍게 하는, 맞죠? 뭔가 우리 사회 구조적인 것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뭐 정치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시민으로서의 어떤 노력도 필요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책도 읽고 뭐 그거 다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루 정도는 되게 확 좋아요, 기분이. 근데 일주일 정도 그렇게 살면 집에서 거울을 보고 있으면 남들은 다 앞으로 달리고 있는데 자기 혼자 무슨 막 세상을 구하겠다고 있는 모습이, 야, 이래서 되겠냐. 개인이 굉장히 뭔가 바보 같고 뒤처지는 느낌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좋은 사회를 희망을 해야 된다. 그 당연한 어떤 이치가 일상에서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여러분들이 괴로워할 때 생각해야 될 구절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뭔가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현수막에 있는 글귀는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가 쓴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 우주가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었다라는 뜻은 인간이, 정확히는 호모사피엔스가 호모사피엔스 이외의 종하고, 즉 동물하고, 인간이 동물하고 구별되는 여러 기계적인 특징들이 있겠지만, 뭐 언어를 사용한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기계적인 차이가 어떤 문화적인 차이로 나타났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두 가지 특징을 설명을 해요. 그리고 그 두 가지 특징이 왜 인간이 갖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 과학적으로도 갑자기 호모사피엔스가 뇌가 돌연변이처럼 커지더니 이런 특징들을 가지기 시작을 했고 인류가 엄청나게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 두 가지, 미스터리한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가 이타심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타심은 다른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종에 대한 이타심보다 훨씬 크기가 강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터키 앞바다에 시리아의 3살짜리 난민이 물에 빠져 죽어 있을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슬퍼해요. 정말 단 한 명도 웃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일부 웃는 사람도 존재를 하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만큼 우리는 타인에 대한 정말 왜 저 사람은, 저 아이는 단지 저 지역에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죽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이타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동물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게 뭐냐면 비판적 이성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요.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동물은 본성에 의거해서 학습된 것만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인간은 자꾸 그것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기존의 것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동물인 거죠, 일종의 보면. 그러면 저 두 가지 호모사피엔스의 특징, 이타심과 비판적 이성을 가진 질문, 이게 결합되니까 인류가 상상 초월의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자, 누군가가 저기 앉아 있는데 차별을 받아요. 알고 보니까 비정규직이에요. 차별을 받아요. 알고 보니까 서류 전형을 자꾸 내는데 학교 이름 때문에 왜 편입은 안 했어? 라고 물어보니까 할 말이 하나도 없는 거야. 맞죠? 그것 때문에 엄청 차별을 받아요. 그때 우리가 다가가서 이타심을 발휘하죠. 아유, 불쌍하다, 안 됐다, 슬프다. 여기에 그치면 이것은 사실상 반쪽짜리 호모사피엔스죠. 인간다움이 제대로 실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은 나처럼 행복하지 못한가? 왜 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세상을 봐야 되죠. 어떤 고정관념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는가? 어떤 역사와 전통, 어떤 간습이, 어떤 제도가 그 사람이 보편적인 인간으로서 누려야 될 그 행복의 가치를 왜 못 누리게 하였는가 질문을 던져서 그 사람이 오늘보다 내일 반드시 그 차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객관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거창한 무슨 뭐 활동가가 아니라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그게 호모사피엔스예요. 인류의 역사는 보편적 인권이라는 그 단어 안에, 그 단어는 아주 예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백인 남성들만 그 권리를 누렸겠죠. 하지만 소리를 질러가면서
왜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되느냐? 왜 아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아야 되느냐? 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왜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이 모이고 모이면서 이 보편적 인가 안에 보다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역사로 살아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시민은 차별에 예민한 사람이다라고 저는 규정을 하고 싶어요. 뭐 휴지 잘 줍기 이런 거는 시민 한 200번째 요소가 될 거고요. 실제로 시민의 사전적 정의는 보다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보다 좋은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질문을 던진다면 제가 쓴 책의 하나의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보다 좋은 사회라는 것은 그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단한 결심 없이, 대단한 각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수준으로 모든 사회적 평균치를 맞춰 놓는 것이 바로 좋은 사회이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시민이라는 거죠. 보통 이런 얘기하면 뭐 이렇게 도서관이나 이런 데 학부모 대상으로 강의를 하면 좀 저 문장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에 정당한 보상을 받고 싶으면 평범한 사람이 우리가 결과의 평등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열심히 노력하면 그 이상의 보상을 얻는 거예요. 하지만 평범한 사람이 워킹에도 푸어하면 죽도록 노력해서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만 되면 그게 모든 꿈을 다 이룬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좋은 사회란 어떻게 규정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데 자꾸 나한테 뭔가 다가오는 압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될 것 같고, 혹은 내가 과연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고정관념을 어떻게 깨는지를 마무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립이라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좋은 사회라는 것은 평범하게 살아도 행복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뭐 다른 방송에 가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제 막 우리 집안의 어르신들이 막 전화를 와가지고 너 너무 한쪽으로 생각하지 마라. 너 지극히 어느 편향적이다. 물론 여기는 우는 아닐 거예요. 굉장히 막 걱정을 하시면서 왜 너는 꼭 세상을 그렇게 좋은 지점도 있는데 왜 세상을 다 불안하고 불평등하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느냐 하면서 막 질문을 던져요. 그래서 우리가 꼭 세상을 비판할 때는 에이 좋은 점도 있죠 라고 꼭 말을 해야지만 뭔가 내 비판이 완성된다고 우리가 압력을 받아요. 그렇죠? 너는 중립지 못해, 너는 균형적이지 못해, 그런 시각으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해도 뭔가 내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대하죠. 자, 하지만 오늘 쭉 이야기해왔던 자본주의, 경쟁, 노력, 사실상 이런 가치에 대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직장에 다니고 혹은 그 이후에도 사실상 굉장히 편향된 가치로만 그것을 해석하죠. 경쟁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세상은 원래 이런 거야. 네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잘못되는 거야. 실제로 우리는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미 편향된 해석만을 듣고 살아가요.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는 오늘 좀 뭔가 반대편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거리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이 자본주의와 경쟁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정보 자체가 이미 결코 균형을 갖고 있지 못하죠. 자, 줄타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면 그 반대편으로 어떤 중심을 줘야 되겠죠. 부채를 들고 만약에 부채질을 그 밧줄을 탄다면 몸이 기울어지 그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내가 정보를 모아야지만 그제서야 나는 세상을 균형 있게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현실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뭐 비판을 하게 되죠. 그러면 꼭 저런 현실을 극복한 사람을 언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씩을 모아 부자가 된 사람이 등장을 하고 9종 세트, 10종 세트, 11종 세트 준비한 사람, 혹은 1종 세트만 가지고도 취업한 사람, 꼭 한 사례를 가지고 와서, 맞죠? 주거의 공공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보다 더 힘들게 살았는데 포기하지 않은 사례를 또 찾아와요. 그러면서 이 세상에 뭔가 희망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이 문장을 기억해 놓으세요. 그런 예외적인 상황을 갖고 와서 객관적인 어떤 불평등한 상황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이 불평등하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사회의 객관적인 평균치를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어떤 차별이 존재하면 그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구조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그러한 서름을 극복한 예외를 찾아와 가지고 당신도 서름을 극복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 그 사회는 반드시 나쁘게 변해요. 왜? 그 잘못된 구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더 요구하는 것이 많아지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 가지고 무엇이 불평등하냐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평균치를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된다라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해는 많이 풀렸어요. 자, 나도 이제 오늘 사회가 잘못되고 사회를 바꿀래. 이 어떤 사려는 판의 두께를 강하게 할래. 그러면 내가 정치적 시민으로 어떻게 변해 가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정치가 굉장한 부담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제가 4.19, 5.18, 60, 4.19 우리의 정치적인 어떤 시민 운동의 가장 혁명적인 어떤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시민이 정치의 지형을 바꾼,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려는. 그런데 우리의 근현대사의 저러한 정치적인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스펙타클하죠. 그래서 와, 얘기는 좋은데 세상을 바꾸자 막 그러면 이거는 막 목숨을 걸고 막 부들부들 막 나는 그런 사람처럼 안 보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못해라고 하면서 나는 저런 식으로는 정치 못해라고 하면서 뭔가 정치는 관심 있는 사람이 하는 거고 나는 하지 않는 것이지라는 식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치를 절대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정치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때가 되어서 나중에 대학생이 되어서 졸업을 해서 그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겪는 부당함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하는 거예요. 특정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뭐 나중에 내가 성공한 다음에, 내가 여유가 있는 다음에 라는 식으로 이해를 하지만, 내가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말하게 되면 그 여론이 정치인을 압박하고 그렇게 제도가 변하면 나는 그 제도의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 던지는 질문이, 그러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당장 내일의 내 삶이 달라지는가라고 질문을 던져요. 그럴 때마다 특정한 결과가 가능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은 3년, 5년, 10년 동안 달라지지 않는 세상에 살 수 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더라도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여론이 존재하면 10년 후에 그 여론은 2배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등학생들 두발에 관해서 과거에 비해서 자유로워진 게 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게 15년 전에 노컷 운동이라고 20만 명이 막 서명하고 하면서 여론을 형성한 거예요. 그때 그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학생들이 자기 졸업할 때까지 머리 자유롭게 기른 적 없습니다. 자기는 머리 못 기를 걸 알아요. 그럼 주변에서는 시험 공부나 해라, 네가 그런다고 대학생 가서 머리 길러라 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냥 그게 부당했던 거죠. 내 신체의 자유를 왜 학교가, 국가가 억압하느냐. 그냥 목소리를 낸 거라고요. 당장의 결과가 안 달라져도. 그러니까 또 몇 년이 지나니까 후배들이, 맞아, 선배들이 그때 그런 소리 했었지.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다시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제 인권 조례에 두발에 관한 자율이 명시되는 그런 일까지 흘러오게 된 거죠. 즉, 좋은 사회를 바꾼다라는 것은 대단한 각오와 대단한 결심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일상에서 매 순간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정치라는 거죠. 근데 그 정치의 목적은, 그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적은 평범한 사람이 인간의 존엄성이 유지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차별에 찬성하는 시민이 있지만 우리는 차별에 찬성하는 시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상의 고정관념을 어떤 식으로 깨부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이 드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